미국도 놀란 소식입니다. 최근 주한미군들 사이에서 한국 귀화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전역을 앞둔 미군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 정착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단순히 한국에 살고 싶다는 것을 넘어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해 이 땅의 자유를 지켰고, 아버지는 베트남전에서 한국군과 함께 싸워 혈맹의 정신을 이어갔으며, 이제 손자인 제임스 대위는 그 인연을 운명으로 바꾸려 합니다. 3대에 걸친 한미동맹의 역사를 지닌 제임스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오늘 그의 특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캠프 험프리스 미 육군 제2전투항공여단에서 근무하는 제임스 맥켄지 대위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한국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할아버지 조지 맥켄지 상사는 1950년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신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물이었죠. 할아버지는 일기에 한국 장병들의 용맹함과 애국심에 대해 자주 적으셨어요. 지금도 그 페이지들을 넘기다 보면 할아버지의 글씨에서 전우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윌리엄 맥켄지도 군인이셨어요.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국군들과 깊은 전우애를 나누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한국군만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군은 없었다고.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네요. 한국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나라에서 제가 근무하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할아버지의 글에서 느껴지는 한국에 대한 애정은 지금도 생생하네요. 주한미군으로서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한 임무 수행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 3대에 걸친 소중한 인연의 연장선이자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역사니까요. 앞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왜 이 나라를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상상했던 한국은 제가 실제로 마주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2020년 늦가을, 제가 처음 발을 디딘 인천국제공항은 그야말로 미래도시 같았어요.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시설, 그리고 친절한 공항 직원들의 모습까지. 할아버지의 일기에 적혀있던 그 전쟁의 폐허는 찾아볼 수 없었죠. 공항에서 캠프 험프리스까지 가는 길은 또 다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고층 아파트들, 반듯하게 정돈된 도로,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된 것 같은 도시 경관까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신기했어요. 특히 KTX를 타고 평택으로 이동하는 동안 할아버지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놀라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을 바꾸게 될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한국군 박준호 대위였어요. 완벽한 영어 실력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저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그의 옆에는 쌍둥이 동생이자 기지 통역관인 박지윤 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쌍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똑같은 외모에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남매였거든요. 준호 대위가 카리스마 넘치는 군인의 모습이었다면 지윤 씨는 지적이고 우아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지윤 씨의 차분한 목소리로 기지 생활에 대해 설명해주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첫날부터 준호 대위는
제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한국군의 조직 체계부터 시작해서 연합작전의 특성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었죠. 그의 전문성을 보면서 현대 한국군의 발전상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속 한국군의 모습이 이제는 더욱 세련되고 전문적으로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지윤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기지 주변 맛집 정보까지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죠. 특히 그녀의 섬세한 배려는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 속 한국은 이제 찾아볼 수 없지만 그 대신 더욱 발전하고 현대화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될 한국 육군과의 연합작전 계획 수립이 기대되면서도 긴장되더군요. 특히 준호 대위와 직접 작전을 조율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것이 단순한 임무 이상의 의미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2전투항공여단의 작전실에서 준호 대위와 마주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데 그의 전문성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됐어요. 우리 부대의 작전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주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군의 첨단 장비들이었습니다. 3D 홀로그램으로 작전 지역을 분석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우리 미군도 최신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군의 시스템은 또 다른 차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지윤 씨가 도시락을 들고 작전실로 찾아왔습니다. 바쁜 회의 중에도 우리를 챙기는 그녀의 배려심이 참 고마웠어요. 준호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지윤이가 직접 싸온 도시락이니 꼭 먹어보라고. 처음 맛보는 한국식 도시락이었는데 특히 김치와 불고기의 맛이 잊히질 않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실제 헬기 기동 훈련 계획을 세웠어요. 준호 대위가 제안한 새로운 전술 패턴은 놀라웠습니다. 기존 매뉴얼에는 없던 방식이었지만 지형과 기상 조건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선택이었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한미 연합작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닌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가 끝나갈 무렵 지윤 씨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커피와 함께였죠. 그녀는 한국식 커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특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한국어 인사를 가르쳐주며 보여준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준호와 지윤 남매 덕분에 첫 작전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더군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좋은 팀이 될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에 적혀있던 구절을 떠올렸어요. 한국군과 함께라면 어떤 임무든 성공할 수 있다는. 7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신뢰의 가치는 여전히 변함없나 봅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 대위는 제 가장 신뢰하는 동료가 되었고 지윤 씨의 따뜻한 배려는 낯선 한국 생활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여정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전 회의가 계속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지 주변의 평택 생활은 제게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을 안겨주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에는 없던 현대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이었죠. 첫 번째로 놀란 건 한국의 편의점 문화였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다양하더군요. 은행 업무부터 택배, 각종 민원 서류 발급까지. 미국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야간 비행 훈련을 마치고 들른 편의점에서 따뜻한 컵라면을 먹으며 준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날은 지윤 씨가 한국의 배달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음식을 새벽까지 주문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특히 야근하는 날 부대로 치킨과 맥주를 배달시켜 먹던 날, 처음 경험해본 치맥의 맛은 잊을 수 없네요. 지윤 씨는 이것이 한국의 회식 문화라고 설명해 주었는데, 그때 나눈 대화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고,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니. 주말이면 준호와 지윤이 저를 이곳저곳으로 데려가 주었는데, 그때마다 한국의 발전상을 실감할 수 있었죠. 특히 잊지 못하는 건 수원화성에 다녀온 날입니다. 지윤 씨가 조선시대 역사를 설명해 주는데 그 호기심 어린 눈빛과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오래된 성곽 위에서 바라본 현대식. 도시의 모습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저를 체육관으로 데려갔어요. 한국의 체육시설도 놀라웠습니다. 최신식 장비들이 갖춰져 있고 심지어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많더군요. 운동을 마치고 들르는 찜질방 문화는 이제 제 주말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탕 문화도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죠. 기지 생활도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아침이면 부대 정문 앞 작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한국 장병들과 주고받는 경례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군기와 예절은 미군 동료들 사이에서도 화제였어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며 감탄하곤 했죠. 어느 날 저녁 작전실에서 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윤 씨가 슬며시 들어와 제 책상 위에 따뜻한 유자차를 올려놓았어요. 감기 조심하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줄은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네요. 한국에서의 일상이 익숙해질 무렵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의 연합작전에 참여해봤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닌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깨닫게 된 시간이었거든요. 훈련 첫날, 준호와 저는 작전본부에서 밤을 새워가며 비행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한국군의 첨단 시스템과 우리 부대의 전술을 접목하는 과정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특히 준호가 제안한 AI 기반 시뮬레이션은 정확도 면에서 놀라울 정도였죠. 이런 게 바로 스마트 국방이구나 싶었습니다. 지윤 씨는 통역관으로서 양국군 지휘부 사이의 의사소통을 완벽하게 조율했어요. 전문 용어가 많은 군사회의에서 그녀의 역량은 빛을 발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질 때면 슬그머니 건네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모두의 지친 마음이 조금씩 녹아드는 것 같았죠. 야간 비행 훈련이 있던 날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군 조종사들과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일기에 쓰셨던 한국군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훈련 중간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도 잊을 수 없네요.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계획이 틀어졌을 때 준호는 즉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임기응변과 리더십 덕분에 우리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동맹의 힘이구나 싶었죠. 휴식 시간이면 한국 장병들과 함께 군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들의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온 전통이자 자부심의 상징이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우리는 완벽한 임무 수행을 자축하며 기지 근처 식당에 모였어요. 삼겹살을 구워가며 나눈 이야기들, 소주잔을 기울이며 나눈 웃음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윤 씨는 제게 우리는 이제 진짜 한 팀이에요라고 말해주었는데 그 말에 담긴 따뜻함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미동맹의 본질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는 더 강력하고 더 현대화되고 더 깊은 신뢰로 다져진 모습으로 말이죠. 이런 동맹의 현장에서 제가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유의 방패 훈련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을 지나가다 문득 깨달았어요. 세계 1위 반도체 공장과 최첨단 국방 시스템을 가진 이 나라가 이제는 제게 단순한 근무지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요. 5년차 주한미군 생활, 이제는 복귀 시기를 고민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려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24시간 안전한 거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미국에 돌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그리워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눈부신 기술력이었어요. 휴대폰 하나로 모든 일상이 해결되는 곳이 또 있을까요? 교통카드, 모바일 결제, 음식 배달까지. 우리 미군들은 이런 편리한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었답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랑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죠. 준호와 지윤 남매는 이제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준호와는 매주 주말 아침 산을 오르며 깊은 우정을 나눴고 지윤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항상 특별했어요. 까다로운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던 그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와 함께 기지 앞 포장마차에 들렀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포차 문화.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더군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고. 알고 보니 우리 부대 미군 상당수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체로부터 받은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K 전차, KF-21 전투기, 차세대 이지스함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나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군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AI 기반 차세대 전투 시스템 프로젝트는 제 군사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죠. 더구나 한국의 생활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깨끗한 도시, 최첨단 교통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까지. 특히 치안이 놀라웠습니다. 밤 12시에 여성이 혼자 귀가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동료 미군들의 자녀들도 한국의 교육열과 학원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죠.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오히려 부러워하시더군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니 넌 정말 운이 좋구나. 할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신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자 문화 강국이자 군사 강국인 이 나라에서 저의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윤 씨의 맑은 눈빛에서 발견한 그 특별한 감정이 저의 결정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었네요. 이제 저는 단순한 주한미군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구성원이 되려 합니다.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결심을 하고 나니 준비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으로 가득했죠. 특히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지윤 씨는 제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주었어요. 퇴근 후면 기지 내 카페에서 마주 앉아 한글을 익히고 문법을 배우고 새로운 단어들을 외웠죠. 처음에는 은는, 이가의 차이도 몰랐던 제가 이제는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군사 용어는 자신 있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준호는 제게 한국의 회사 문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직적인 위계 질서부터 회식 문화, 업무 보고 방식까지.
미국과는 많이 다르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한국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과 추진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방위산업체 면접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한미 연합작전 경험과 항공 전술 노하우를 정리하고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제 의견도 준비했죠. 특히 AI 기반 전투체계 개발에 대한 제 아이디어에 면접관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준호는 형이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다 됐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주말이면 지윤 씨와 함께 서울 이곳저곳을 다니며 한국 문화를 배웠어요. 고궁에서 한복을 입어보고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고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녀가 들려주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이야기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윤 씨와 함께 찾은 용산 전쟁기념관이에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읽었던 그 치열했던 순간들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지윤 씨는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죠. 이제는 제임스 씨가 그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쓰시는 거예요. 귀화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갖추어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 기지 법무실의 김 중사님은 귀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지원한 방위산업체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팀장 자리에 최종 선발되었다는 거였죠. 한미 연합작전 경험을 높이 평가받은 덕분이었습니다. 준호는 환호성을 지르며 제 어깨를 두드렸고 지윤 씨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제 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에서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께서 피로 지키신 이 나라에서 이제는 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한미동맹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슴 벅찬 건 이 모든 순간을 지윤 씨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제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했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자고요. 그날 밤 귀화 선서식 날짜를 통보받은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제가 꿈꿔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니까요. 설렘과 긴장감에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어느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호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형, 긴장되세요? 그가 웃으며 제 정장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지윤 씨도 곧 도착했죠. 떨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제가 새로운 국민이 되는 날, 그것도 할아버지께서 목숨 바쳐 지키신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날이니까요. 사무소 내 선서식장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온 예비 국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를 선택한 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 무척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태극기 앞에 서서 선서를 하는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70년 전 할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우셨던 순간들, 아버지께서 베트남에서 한국군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보낸 잊을 수 없는 시간들까지. 출입국 사무소장님께서 귀화 증서를 수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들려온 박수 소리, 준호의 환호성, 그리고 지윤 씨의 눈물 어린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선서식이 끝난 후 저희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참전 용사 명비 앞에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찾아 절을 올렸어요. 할아버지, 이제 저는 할아버지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손님들도 오셨어요. 미 육군 제2전투항공여단의 동료들이 축하해주러 왔고 한국 방위산업체의 미래 동료들도 함께 자리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축하 속에 담긴 진심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지윤 씨의 부모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게 직접 지으신 한복을 선물해 주셨고 아버님은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축하 행사가 끝난 후 준호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더군요. 남산 앤서울타워로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준호는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형, 이제 이 도시의 진정한 시민이 되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고작 폐허였던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이 시작됩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의 팀장으로서 한미 방위산업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준호는 이제 제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합니다. 지윤 씨와의 결혼식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어요. 준호가 벌써부터 들러리 준비로 바빴죠. 신혼집은 평택 고덕 신도시로 정했습니다. 창밖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주한미군 제임스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제임스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피로 지키신 이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동맹으로 함께하신 이 땅에서 이제는 제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차례입니다. 캠프 험프리스의 하늘에는 여전히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광경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그것은 이제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한미동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다만 이제는 제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제임스의 특별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한 세대는 이 나라를 지켰고 다음 세대는 동맹으로 함께했으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대는 진정한 국민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네요. 주한미군들 사이에서 한국 귀화 열풍이 분다는 소식,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해 보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치안, 24시간 편의점, 새벽 배송,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까지 한번 경험해보면 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매력이죠. 특히 제임스처럼 사랑까지 찾은 경우라면 한국은 이제 그저 근무지가 아닌 평생의 보금자리가 되는 게 아닐까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한미동맹의 이야기가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꼭 들려주세요. 오늘도 감동 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